안녕하십니까, 정마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베트남 전쟁에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좀 공부 좀 했다고 제가 옛날에 자부를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세 발의 피였습니다. 진짜 아는 게 드물어요. 엄청나게 고수분들도 많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베트남 전쟁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미국과의 전쟁, 60, 70년대 행해졌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전쟁 자체가 본질이 하이브리드 전이죠. 군사적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싸우고 거짓 정보들이 횡행하고 막 스파이도 있고, 일단 남베트남 정부라든지 남베트남 군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한국에서는 잘 안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정부 조직 형태도 잘 갖추어져 있었고, 또 남베트남 군도 굉장히 잘 싸운 역사가 있습니다. 남베트남 정부가 스스로 이제 정치적 사회적 개혁 조치들을 잘 해 나갔다면 상당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죠. 그래서 패망했고, 결국은 이 남베트남군이 이제 작전한 것 중에 유명한 작전이 있습니다. 자꾸 북베트남군의 인력과 물자가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인접국을 통해서 자꾸 남베트남으로 반입이 되니까 이거를 차단시키는 작전 중에 하나를 구상했는데, 람손 719라고 70년대 초반에 입안해서 이제 실제 작전을 수행했는데, 북베트남이 공산군이 미리 알고 대비를 해서 남베트남군과 미군을 아주 참패시켰죠. 대참패로 끝났죠. 이제 남베트남과 미군은 그러니까 람손 719라는 작전이 라오스 내에 있는 인접국 라오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베트남 옆에 라오스라는 나라에 있는 호치민 루트, 그러니까 그 북베트남 공산군의 그 인력 물자 운송 루트를 파괴하기 위한 람손 7구라는 작전을 남베트남군이 수행을 했는데, 미군이 이제 항공 지원만 하고, 국제법상 라오스는 중립국이니까 직접적으로 미국 지상군이 이제 개입을 할 수는 없는 거였죠. 근데 항공 지원을 했는데, 헬기랑 비행기를 통해서, 전투기를 통해서 이제 남베트남군 고위층에서 극수수만 알고 비밀리에 추진했는데, 이게 결국 이 람손 719 작전 계획이 북베트남 인민군, 그러니까 공산군한테 유출이 돼가지고 이제 대참패를 하게 됩니다. 람손 719 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남베트남군의 자체적인 역량의 부족이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남베트남 군 고위층에서만 아닌 극비 정부를 빼내가지고 북베트남 공산군한테 전달해서 충분히 이 북베트남군, 남베트남군의 비밀 작전인 람선 729 작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던 거죠. 그래서 남베트남군을 참패시키고 이걸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미군도 참패시킨 이런 결과를 이제 북베트남 공산군이 만들어냈습니다. 나중에 남베트남 정부가 75년에 패망하고 나서 이 진상이 밝혀집니다. 이 극비 정부를 빼낸 인물이 누구냐? 전혀 의외의 인물이었던 거죠. 미국의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사 기자였습니다. 베트남인 기자, 남베트남인 기자죠. 남베트남군 장교 출신이고, 팜스완이라는 사람인데, 남베트남군의 중요 정보들, 남베트남 정부의 중요 극비 자료들을 이제 빼내가지고 공산당, 그러니까 북베트남 노동당으로 전송을 했던 거죠. 비밀리에. 그래서 상당히 엄청난 공적을 쌓았죠. 남베트남이 패망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판 조르게라고 해야 되나? 옛날 2차 대전 때 소련의 전설적인 스파이 조르게, 일본에서 활약했던. 조르게는 일본한테 걸려가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조르게는. 근데 팜스완은 처형은 철저히 자기 신분을 숨겼죠. 자기가 스파이라는 걸 숨기고, 이제 베트남의 공산정부로 통일된 다음에 이제 뭐 정보국 대령까지 갔다는데, 팜스완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남베트남군에 입당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공산당, 비밀리에 공산당이 노동당에 입당했다는데, 베트남 노동당에 특수인물 뜨고 남베트남군 장교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난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언론사에 고용이 돼가지고 거기 기자로서 일하고, 두루두루 친하고 인맥이 넓었다고 합니다. 뭐 CIA 그 당시 부장했던 베트남에 파견된 CIA 요원들, 뭐 윌리엄 콜비라는 뭐 CIA 국장도 알았다 그러고, 여러 대학 교수들, 뭐 유명한 미국 기자들, 데이빗 헐버스탐이라든지, 극비 정부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언론인이 되었던 거죠. 미군의 베트남에서 작전 계획이라든지 남베트남군의 작전 계획을 전부 수집하고 넘겨준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이 철저하게 위장했다는 겁니다. 친미파로. 그러니까 신뢰를 쌓았죠. 미국 기자들, 미군 고위층에, 남베트남 정부 고위층에, 남베트남군 고위 장성들하고도 친분을 쌓았고, 옛날에 국共내전 때도 1945년, 1949년 중국 대륙에서 벌어진, 국부군이 훨씬 유리했거든요. 장제스 총통이 국민정부군이 훨씬 유리했는데 왜 모택동의 공산군이 패했느냐? 물론 장제스
뭐 사령관, 장제스 사령관의 군사적인 실책도 많았지만 이 장제스의 국민정부의 국민당에 이제 침투했던 이제 스파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스파이들이 각종 정보를 이제 공산당한테 넘기고, 또 국민정부의 고위층 군부 장성들을 막 회유해가지고 막 공산군한테 투항하기도 하고, 이런 공작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참 그렇게 오버래핑 되더라고요. 이 팜스완안을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 정부에 누구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고위층에 진짜 두더지가 박혀 있다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죠.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 팜스완 안에 이 암호명이 X6였습니다. X6. 이 X6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제 공산당이 이제 베트남을 통일하는데 이제 정보국 대령으로 이제 뭐 보답을 했다는데, 지금 물론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자, 고위층에 박혀있는 두더지 하나, 두더지라는 건 스파이죠. 스파이 하나가 이렇게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베트남 전쟁의 비사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방첩 분야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적의 그 스파이 공작에 대응해서 이제 방첩, 그 스파이들을 이제 스파이에 대항해서 이제 스파이를 찾아내고 이제 대응하는, 상대의 공작에 대응하는 이런 방첩 분야가 발달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적국이 확연히 있는 국가에서는 그런 방첩 분야가 발달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렇게 발달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뭐 그런 정보를 접할 수는 없으니까, 전 일반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한국에서도 고위층 중에 진짜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스파이 X6 팜스완안처럼 그런 한국판 팜스완안이 있지 않을까, 정말 심히 우려됩니다. 걱정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